부잣집에 없는 것은 우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막을 내렸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벌집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증오하고 싸웁니다. 이들은 탐욕과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에 지배당해 만족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품고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일상에서도 벌어집니다. 혈연으로 모인 가족,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직장,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등의 평범한 집단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탐욕과 자존심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도 다투는 것은 서로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본능적 탐욕과 자존심을 다독거려서 다툼을 멈추고 화해하게 하는 힘입니다. 결국 가족 간 다툼의 원인인 사랑의 부족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사람들조차도 싸움을 만들게 합니다. 오늘의 명언. 인생을 사랑하는 것과 탐욕을 부리는 것은 한 끗 차이이다. 마야 안젤로. 어느 날 사막을 걷던 한 남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운이 좋게도 작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다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을 힘들게 찾았습니다. 혹시나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졌는지 살폈는데 돌 틈새에서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먹을 것인가 싶어서 재빨리 주머니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진주 몇 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진주알이잖아.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고. 값비싼 진주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그 과욕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내가 머무는 이곳,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오늘의 명언.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하워드 가드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에게 질병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나이를 먹어갈수록 옛 친구들의 근황이 궁금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바쁜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때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정작 만나면 별할 말도 없을 텐데도 서로 어떻게 나이를 먹고 살아왔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연히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난 노인은 그 친구들과의 기억이라고 해봐야 몇 개 없을 터인데 몇 번이고 반복하며 엊그제 일처럼 수다를 떨며 정겨워합니다. 점심시간 되기 전에 도시락을 까먹다가 선생님께 혼난 일부터 여름철 발가벗고 함께 냇가에서 놀았던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나눌 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5가지가 가족, 친구, 취미, 돈 그리고 건강이라고 합니다. 다 가질 수 없겠지만 전화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 옛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친할친, 옛구, 옛날부터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동료나 동지는 만들 수 있어도 친구가 생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친구는 만드는 게 아니라 긴 세월 한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의 세월을 함께해준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당신 역시 그 친구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오늘의 명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드나들겠지만 진정한 친구만이 당신의 마음에 발자국을 남길 것입니다. 엘리노어 루스벨트. 조선 중기 존경받는 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 선생은 평소 나쁜 습관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1577년 율곡 선생께서 쓴 경몽요결에는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는 어두울 몽자가 들어가는데 어둡다,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것. 둘째,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넷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헛된 글을 쓰는 것. 다섯째,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여섯째, 돈만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일곱째,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특히 율곡 선생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입지뜻을 굳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칼로 잘라내듯 나쁜 습관을 뿌리 뽑는 것은 말은 쉽지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존 드라이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어떤 실수는 시간이 지나 웃으며 넘길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실수들은 결국 우리를 더 신중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모님 세대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걱정과 염려는 때로는 자녀의 삶에 지나친 개입이나 과보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힘든 길을 겪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과 더 나은 길을 열어주고 싶은 바람이 오히려 독이 되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기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물감을 풀어 그림을 그리듯 아이의 하루도 매일 새롭게 그려집니다. 비가 오면 빗방울 소리, 해가 뜨면 반짝이는 햇살처럼 실수와 배움도 모두 아이의 소중한 색이 됩니다. 아이가 잠시 길을 잃더라도 스스로 방향을 찾도록 지켜봐 주세요.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실패도 껴안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지혜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은 결국 새로워지고 창조적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스티브 잡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거닐다 보면 아이들이 쌓다가 무너져버린 모래성과 사랑해라고 쓴 연인들의 손글씨, 여러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도 모래사장과 같아서 스쳐 지나간 인연이 남겨놓은 여러 상처로 마음속은 울퉁불퉁해지고 영영 치유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모래사장을 훑으면 금세 깨끗하고 판판해지듯이 철썩 이라는 시간의 파도가 스치면서 쓰라린 상처도 아물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의 크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상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에는 잠시 휴식과 얼음찜질 같은 처방이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다시 다치지 않게 아물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시간은 모든 상처의 약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40년 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한참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곤 합니다. 그만 놀고 빨리 들어와 씻고 밥 먹어라. 지금 생각해보니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60이 되고 80이 넘어도 엄마 아빠를 찾는 아이의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보호자 없는 아이처럼 염려와 불안에 떨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던 그 자리는 먼지만 날리는 텅 빈 벌판이 되어버립니다. 철이 드는 순간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그중 으뜸은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부모님과의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후회 없이 효도하고 후회 없이 말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의 명언.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생택쥐 페리. 나의 바늘이 드리우는 그림자가 미래와 과거를 나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어두움 속 당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 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선 뒤로 사라진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시간만이 당신 손안에 지금 있다. 현재란 바로 그림자가 멈춘 그곳이다. 위의 글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해시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수천 수만 번 시계바늘을 되돌린다 해도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그것은 여전히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무엇을 내려놓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다. 클라이브 루이스. 어느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탈옥을 꿈꿨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를 방문하는 빵 배달차를 발견했고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유일하게 소홀해지는 빵 배달 시간,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은밀히 빵 배달차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빵으로 꽉 차 있는 화물칸은 덥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얼마 후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고통을 꾹 참아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고 기사가 나간 틈을 타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는 기대로 잔뜩 부푼 채 내린 순간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바로 또 다른 교도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붙잡혀 이전보다 더 악명 높은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인생에서 표현할 때 흔히 굴곡지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위기, 역전 등에서 반드시 겪고 넘어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회피하고 도피처를 찾는다면 매 순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딛고 일어서기로 마음먹는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문제를 대면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다. M. 스캇 팩.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사이, 나무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 그 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여백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거리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져 상처받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한 자리 건너 마주 앉을 때가 편하고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자리가 정겹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도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가끔은 멀리서 봐야 보이는 마음이 있고 가까이에서야 들리는 진심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그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적당한 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이해와 온기가 자랍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느슨해지고 어느 한쪽이 너무 멀리 달아나면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서로의 거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명언. 불가금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고사성어.